모든 동물들이 자기 집은 자기가 지어서 그 동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만 유일하게 남이 지어주는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집 건축학도 정말 치열한 경쟁이죠. 몇백 명 분들이 막 기다리시고 꼭 한번 도전해서 정말 이걸 직접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구경하는 거하고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정말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소중하고 기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집 건축학교 화이팅! 작은 집 학교에 6평 농막 목조주택 교육날이 밝았습니다. 첫날 교육은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사람 하나 없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움의 터전이자 건축 현장인 작은 집 건축학교는 특히 안전교육에 더욱 신경 쓰려고 노력합니다. 교육과정과 대략적인 공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집짓기에 관심이 있어서 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이익숙이라고 합니다. 애들하고 나중에 손자들이랑 같이 이건 내가 만들었다. 네네. 언제쯤 이제 시골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 신청하게 되었어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 8일간의 일정이 기대가 됩니다. 처음 할 일은 나무를 원하는 크기만큼 자르고 조립하여 나무 받침목을 만드는 일입니다. 절단기와 임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써보는 공구가 어색하지만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여 만든 결과물이 뿌듯합니다. 간단하게 공구를 배웠으니 집에 바닥판을 만듭니다. 모두 같이 도면을 보고 상의하여 필요한 사이즈를 재단하여 조립합니다. 크기만 커졌지 조금 전 만들었던 받침목과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도면에 맞춰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다 보면 어느덧 바닥틀이 만들어집니다. 1팀과 2팀이 만든 바닥틀을 합쳐 조립한 후 방수화판을 붙여주고 사이사이에 테이프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면은 바닥면이 될 면이라 바닥판을 뒤집어 줍니다. 오늘 작업 중 가장 힘든 작업이 끝나면 배관 구멍을 뚫어줍니다. 배관 구멍은 집을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미리 정하면 배관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수월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려니 하러 노동을 좀 하러 왔는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배관 작업이 끝나면 단열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난 뒤 오수 배관까지 설치해줍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수 배관은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경사를 너무 조금 주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경사를 너무 주면 냄새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한 기울기를 주어 완성시킵니다.
바닥판의 전기, 수도, 보수 등 배관 작업이 끝나면 바닥 상판을 올려줍니다. 배관이 나올 위치에 구멍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첫날 피곤함을 이겨내고 1일차에 바닥판을 완성시켰습니다.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이곳 작은 집 건축학교에 밤이 깊어갑니다. 간단한 이론 교육을 받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제 바닥판을 완성시킨 덕분에 오늘은 수평을 잡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줍니다. 수평이 맞으면 벽과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구조체의 폭, 합판의 두께 정도만 다르고 만드는 방법은 같습니다. 집을 지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 그 아들들이 그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 이게 조그마한 집이지만 이게 할아버지가 진 거다 하면서 같이 그냥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고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다 안전이죠. 나중에 안전해야 다시 또 이 동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거추장스러운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볼 예정인 것들을 여기서 미리 해보는 느낌이라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작은 집 학교에서는 지붕에 들어가는 누바를 미리 시공하고 벽 패널에 매립 등이나 선반 등 고정하거나 파내야 할 경우 미리 시공하여 작업성을 높여줍니다. 계속해서 공법을 연구해 나갑니다. 2일차 저녁에는 스케치업 수업이 있습니다. 1시간 반에 걸쳐서 쫙 그 핵심만 꼭 집어서 훑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초보자도 알기 쉽게 교육을 해주셔서 조금만 노력하면 간단한 가구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도 다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짓기보다는, 집짓기는 너무 솔직히 멀리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 매립장을 한번 설치해보고자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표현력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해서 한번 매립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직접 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구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구를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설계도 알려주니 집을 짓는 하나에서 10가지 배워나가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1일차 밤에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교육 3일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육했던 집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소개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한 회의 겸 교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만들던 벽과 지붕을 마저 만들어줍니다. 부지런히 해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벽을 세울 예정입니다. 드디어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만든 판넬을 정성스럽게 조립합니다.
여기도 올라가고. 허리? 와. 점점 집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이제 보강하고 그다음에 1팀은 지붕 3일 만에 이 구조체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힘들지만 뭔가를 만들어왔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구나 뭐 이런 그런 정도. 집을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배선이나 상하수도 가스 이런 걸 어떻게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지어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 것 같다 그래서 왔습니다. 다 집을 지으러 오신 분들이니까 또 도움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이 교육이 또 핵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좀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힘을 안 들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집 진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걸 보니까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부 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일처럼 어제 소장님께서 10일이면 완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웃었거든요. 야, 그럼 내가 집이 한 채인데 저거나 하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돼요. 네?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도면은 평생은 쓸 수 있겠다. 그래 아들하고 같이 이제 한기에 같이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다음에 저는 오겠다고 그러고 남아나서 이제 봤는데 될 것 같아요. 작은 집을 짓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살 집을 건축가를 통해서 이제 설계한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시공사를 찾게 되면 몇 억이라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일사천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야지만 집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 관련된 책만 저희 집에 몇십 권이 있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결국에는 내가 도면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집 짓는 전 과정을 내가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 집을 지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집 짓는 온 과정에 제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남편,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 다른 모든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니까 이분들한테도 고맙습니다. 집이 어떻게 3일 만에 지어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3일 만에 집이 올라갔습니다. 구조가 올라가서 이제 집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아직 공정의 7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목조주택의 구조체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외부로부터 오는 비와 바람을 막아줄 방수 작업이지만 작은 집 학교는 실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외장 부분보다 구조체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 작업부터 합니다. 한쪽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 사이에 한쪽에서는 지붕 시공을 하고 번갈아 가며 모든 공정을 참여해 봅니다. 오늘 상장식을 했으니 손 작가님께서 준비한 맛있고 든든한 저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4일차에는) 어제에 이어 전기 배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전기가 들어오게 할 예정입니다. 전기 배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공해 봄으로써 스위치와 콘센트, 등기구의 원리를 파악하여 집을 지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기술입니다. 비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보다 에어컨 말고 인덕션 있어요? 인덕션 없습니다. 그다음 전분 차단기 올립니다. 영혼 없어.
예. 자, 그러면 화장실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막혔던 게 확 이렇게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한다면은 전기의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서 막 한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뿌듯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냥 쉽게 오게 된 건 아니고 좀 집에 좀 미안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직까지는 나이가 열심히 해야 될 나이인데 그냥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정해놓고서 막 내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움직이는 게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집에도 미안하고 집사람한테 특히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특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머니한테 여기 오면 막 걱정이니까 좀 그런 게 조금 미안한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니까 조금은 미안하지만 일단 기다려주세요. 일단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가 앞으로 향후 살 집을 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게 최종적 목적이고요. 또 제가 안 짓더라도 이 건축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남한테 맡겨서 그 건축을 할지라도 제가 본인이 뭔가를 알아야 좀 꼼꼼히 챙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묘하고 좋습니다.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43기 분들과 향후에도 연락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공사가 끝나면 인슐레이션을 시공하고 하판을 덮어줍니다. 이 위에 석고보드나 루바 등 내장재 시공을 하면 마감이 됩니다. 불이 들어오면 외부에 투스방 소지를 시공하여 방수 처리를 합니다. 투스방 소지 위에는 레인 스크린과 버그 스크린을 설치하여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면 단열 효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아우 좋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창호 시공과 도어 프레임 설치까지 해주면 오늘 목표한 작업량에 도달합니다. 진도가 빠른 편이라 외장 사이딩도 조금 시공해 봅니다. 들어오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가? 총 9집에서 7집 정도가 원래는 한 5일차에는 내장과 외장 마감을 해줍니다. 어제 작업하던 레인 스크린을 마무리해주고 레인 스크린 작업이 완료된 벽은 메탈 사이딩을 시공해줍니다. 투스방 소지 위에 레인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 위에 마감을 해주어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로부터 습기를 차단시켜줍니다. 내장에는 한쪽 면은 석고보드를 시공하여 페인트 칠을 하고 다른 면에는 루바 시공을 해 마감을 해줄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낯선 분들하고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친해질 수 있을까? 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났었는데 5일차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같이 온 분들하고 함께 친해지고 또 내가 부족할 때 또 누군가 더 도와주시는 여러 또 스태프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또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도 어느 순간 됐을 때는 뭔가 인생에서 내가 한번 내 스스로 집을 한번 져보겠다는 거는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또 여기 또 계신 동기분들이 또 집을 지을 때 품앗이나 이렇게 여러 활동을 통해서 미리 또 집 짓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꼭 작은 집 건축학교를 나와서 뭐 당장에 집을 짓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 느끼는 그런 이제 집짓기 체험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간접 경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면의 벽체 중 한쪽 면은 드라이비트 시공을 해줍니다. 드라이비트 시공을 위해 레인 스크린 위에 오늘은 스티로폼을 우선 설치해줍니다. 집의 안쪽 면에 마감을 해주고 화장실 벽도 일부 완성하여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전설의 건축주 폭개함입니다. 대부분의 기수에서 몇 명씩 구매 의사를 밝혀 만들었지만 서로 정이 많이 들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여 결국 단일 후보만 남아 집을 구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 집을 구매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부 루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주방 쪽에는 방수 석고보드를 시공합니다. 내부 전체적으로 루바, 석고보드, 화장실 작업을 계속해줍니다. 외부에는 스티로폼을 마저 설치해주고 드라이비트 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드라이비트는 단열 효과도 좋고 비용과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자기 집은 자기가 지어서 그 동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만 유일하게 남이 지어주는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라는 게 인간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집을 항상 또 우리나라 현실이 공장 같은 아파트가 주로 대세인 이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조금 그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로망이 어느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내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집 구조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장이나 외장이 어떻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권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이 시작할 때 생각과 나갈 때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6일차네요. 네, 벌써. 근데 그 6일차를 맞아 보고 또 내일 모레 이제 그 교육이 끝날 때를 예상해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여기서 그 집을 짓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경험뿐만이 아니고 같이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대화를 나누는 거를 귀담아 들으면서 뭐 제 삶에도 좋은 그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갈 것 같아서 전 굉장히 이번에 교육을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죠. 첫째는 신기한데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론상으로 배웠던 걸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한다는 그것, 되도록이면 제가 처음 보는 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되도록이면은 직접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농막이 다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간략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체라든지 뭐 OSB 합판이라든지 어떻게 붙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조금 알고 오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쉽게 보고 오시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화이팅! 내부에 들어갈 싱크대 상부장과 계단장, 옷장 등 가구를 만들어줍니다. 집도 만들고 있는데 간단한 가구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닥과 다락에 필름 시공을 하기 위한 정리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작은 집 학교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곧 전설의 건축주 투표함에서 추첨 결과가 나옵니다. 자, 노승 씨 들어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이렇게 건축주가 결정되고 도배, 타일, 도장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닥 난방 시공과 마루 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어제 만들던 가구도 만들어주면 점점 더 집의 완성이 가까워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존감 이런 거 요즘 또 트렌드로 사람들이 많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존감이 뭔지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의식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것들이 다 가능할 때 그게 더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걸 키우기 위한 심리적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당장 필요한 것들인데 내가 너무 모르고 못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맛만 보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킬 테크닉을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익혀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건 앞으로 해보면 늘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게 너무 약이 올라요. 내가 힘이 모자라서 그게 좀 약이 올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싶으면 좀 더 근육량을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기수의 선배님이 집을 지으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서 좀 도우면 어떨까 허락해 주신다면 뭐랄지 주택을 짓는 거니까 그걸 배우는 건 또 다른 느낌이겠다라는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교육 관심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제 집 짓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리하고 뭐 그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제가 집을 지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벼르고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목조 주택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니까 단순히 이제 뭐 보는 거를 떠나서 직접 해보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워가니까 한 번에 이제 뭐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성취감이 있고요. 집에 살기만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정을 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사람 사는 데인데 사람이 또 지은 공간인데 거기 살면서도 되게 멀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왜 사람들이 이거를 레저의 어떤 일환으로 또 하는지 알겠고 재밌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 혹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제 드라이비트 시공을 하고 바닥 난방 위에 마루 시공을 해줍니다. 드라이비트가 바르고 각 모서리에 마감을 해주면 외장 마감은 끝이 납니다. 작은 집 학교에서 마지막 밤인 오늘 작은 파티를 열어 긴 것만 같았던 7박 8일의 마지막 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있습니다. 진심이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내일까지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 8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만들던 가구를 샌딩하여 마무리해주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해서 이거를 받고 뭘 먹어야지? 그리고 빼서 느끼한 거 드시려면 가구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갈 생활에 필요한 변기, 계단 등 모두 설치해줍니다. 타일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직접 잘라보고 붙여봐 타일 시공을 합니다. 실리콘 작업 등 디테일한 마무리를 배우고 실습합니다. 이제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모두 배웠습니다. 7박 8일의 긴 줄 알았던 짧은 일정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매일같이 일하고 매일같이 밥 먹고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작은 집 학교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목표한 바를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루셨나요? 이제 우리는 작지만 집을 지어본 사람들입니다. 태양보다 냉철한 무별들도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집도 지어봤는데 어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3기의 김영처럼 마음속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즐거움과 성취감, 뿌듯함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셨길 바랍니다. 여기는 꿈을 이루는 데 한 발짝 같이 내딛어주는 작은 집 건축학교입니다.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동영상이었어요. 잠시만요. 동영상인 김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